음양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38회 주유왕 여산봉화. 소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으로 미녀포사와 여산봉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6년 기원전 782년 선왕이 세상을 두고 아들 유왕 궁생이 즉위했다. 유왕 2년 소주 삼천유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백양모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가 망하려 합니다. 무릇 천지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를 잃었다면 이는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양기가 밑으로 막혀 나오지 못하는데 음기가 이를 눌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금 삼천유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양기가 자기 자리를 잃고 음기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양기가 자리를 잃고 음기 자리에 가 있으면 수원은 막히고 수원이 막히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흙이 서로 스며들어야 만물이 자라고 그래서 인민이 재물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이 통하여 스며들지 못하면 인민이 사용할 재물이 부족해지니 어찌 망하지 않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전에 이수와 낙수가 말라 한나라가 망했고 황하가 말라 상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주나라의 덕이 이 두 나라의 말기와 같아 하천의 원류가 막혔고 막혔으니 마를 것이 뻔합니다. 모름지기 나라란 산과 하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마르는 것은 만국의 징조입니다. 하천이 마르면 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0년이 채 안 걸릴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해에 세 하천이 말랐고 기산이 무너졌다. 3년 유왕은 포사를 총애했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왕은 태자를 폐하려 했다. 태자의 어머니는 신우의 딸로 황후가 되었다. 그뒤 유왕이 포사를 사랑하여 신우를 폐하고 태자 의구를 제거하여 포사를 황후로 백복을 태자로 삼으려 한 것이다. 주의 태사 백양이 역사 기록을 읽고는 주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 전에 하우씨가 세락하려 할 때 신령 2마리가 하임금의 뜰로 와서는 우리는 포의 두 왕들이다 라고 했다. 하임금이 점을 쳤더니 죽여도 쫓아버려도 그냥 누워도 다 불길하다고 나왔다. 다시 점을 치니 침을 받아 보관해두면 괜찮을 것이라 했다. 이에 재물을 올리고 글을 지어 고하자 용은 사라지고 침이 남았기에 상자에 넣고 잘 감추었다. 하나라가 망하자 이 상자는 은나라로 전해졌다. 은나라가 망하자 이 상자는 다시 주나라로 전해졌다. 새 왕조에 이르기까지 감히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다가 유왕 말년에 상자를 열었더니 그 침이 뜰로 흘러내려 지워지지 않았다. 여왕이 여자들을 발개 벗겨서는 크게 떠들게 하자 침은 검은 자라로 변해서 왕의 후궁으로 기어들어갔다. 후궁에 있던 7살가량의 어린 계집이 자라와 맞닥뜨렸다. 이 계집 아이가 15살쯤 되자 남자도 없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겁이 나서 아이를 갖다 버렸다. 선왕 때 어린 여자애들이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기나무로 만든 화살주머니가 주나라를 망하게 하리라라는 동요를 불렀었다. 선왕이 이 노래를 듣고는 이런 활과 화살주머니를 파는 부부가 있으면 잡아 죽이게 했다. 이 부부가 도망가다가 길에서 후궁 계집종이 낳아서 갖다 버린 이상한 아기를 발견했다. 밤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니 애처로워 아이를 거두었다. 부부는 포로 달아났다. 포 사람이 유왕에게 죄를 지어 어린 계집을 버렸던 여자를 왕에게 바쳐 속죄를 정했다. 버려졌던 이 여자아이가 포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사라 불렀다. 유왕 3년 왕이 후궁에 행차했을 때 그녀를 보고는 총애하여 아들 백복을 낳았던 것이다. 유왕은 기어이 신우와 태자를 폐하고 포사와 백복을 황후와 태자로 삼았다. 태사 백양이 화근이 무르익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왕이 가진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으나 웃지 않았다.
유왕은 봉수와 큰 복을 준비하여 적이 온다면서 봉화를 울리게 했다. 제후가 모두 달려왔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왕은 그것이 좋아서 거듭 봉화를 올렸다. 그 후로는 믿지 않게 되었고 제후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다. 유왕이 객석부를 경으로 삼아 나란 일을 맡기자 국인이 모두 원망했다. 속보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아부를 잘하며 이익을 밝혔는데 유왕은 이런 자를 기용했다. 여기에 신후를 패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후는 화가 나서 정서희 견훤과 함께 유왕을 공격했다. 유왕이 봉화를 올려서 군대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드디어 유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포사는 포로로 잡혔다. 주 나라의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다. 삼천유역을 수원이라고 하며 이수와 낙수 황하라고 합니다. 이수와 낙수 황하가 역사 속의 삼수로 이수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에 흘렀던 하천이며 낙수는 낙양에 흘렀던 하천이고 황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삼천과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과 유왕을 공격한 견웅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천, 우선 삼천의 무대 수원이란 경기도 수원 도부의 군명을 한남 수성 매홀 수성 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을 수성 가라홀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원과 간성은 군명 수성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수원은 물의 근원으로 현지의 수원에 원천이 있지만 단지 저수지일 뿐입니다. 양충 양근의 봉지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의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신정 동국여지스남 한성부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는 사철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 난 화산의 진면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춘정 병기랑 문집 제3권의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오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 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에 아방궁 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벨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도와 한양의 가운데 기준점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써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역사 속 화산이 있었던 한양장안이 화양의 촉이었는데 현 역사에서는 비당금자의 금도인 성도를 촉이라고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역사 조작자들의 농간에 의해 5년의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안사의 난으로 당 현종이 있었던 화성, 한성이 바로 역사 속 촉이고 몽진을 간 금도, 성도의 발해는 경도인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 봉삼은 서주의 궁궐이 있었던 호경이니 왕부의 중심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